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는요, 교집합과 합집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은 또, 자, 어떤 집합의 연산이 있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그 집합의 연산은요, 자, 여집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여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어떤 집합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 A 집합을 생각을 할 때요, 얘를 생각하기에 된 어떤 큰 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틀, 그 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떼내서 이 A라는 집합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A라는 집합을 만드는데 어떤 큰 틀이 되었던 큰 집합이 있을 텐데 그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은요, 자, 대문자 U를 써서는 됩니다. U를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도 멋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자, 그렇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집합을 지금 다루려고 할 때, 이 집합을 생각할 수 있는 큰 틀의 어떤 모임이 있을 텐데, 그 큰 틀의 모임, 그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6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큰 틀은요, 자, 1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어디까지의 수냐면 10까지의 수예요. 자, 그러면 6의 양의 약수인 A 집합은 원소가 1, 2, 3, 6이 되는데, 이 1, 2, 3, 6이라는 이런 약수들은요, 1에서부터 10까지라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스님이 생각하기로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처음에 약속을 하고 들어갔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어떤 큰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족은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여집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집합은 이제, 자, U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전체 집합은 또 특별하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동그라미로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뭔가 좀 클래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큰 거를 담는, 다른 좀 이렇게 좀 짜잘한 그런 집합들하고는 좀 레벨이 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전체 집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그 전체 집합 속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A라는 집합을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집합 속에서요,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A 집합에 포함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바깥쪽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바깥쪽은 A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A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C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여러분들 조건제시법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의 여집합은 X라는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그 X가 도대체 뭐냐? 이 X는요, 전체 집합이라는 이 큰 집합 속에는 들어가는데, A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H집합을 만약에 그 안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 H집합이 아닌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은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다면 X밥,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X는 H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을 우리가 1, 2, 3, 4, 5에서 생각하재요. 원소가 너무 많아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숫자를 조금 적게 한번 자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저의 부분 집합 A는 자 이사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랍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A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 중에서요 A 집합에 2하고 4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A 집합에는 있지 않은 원소가 있죠. 그 원소가 바로 뭡니까? 1, 3, 5죠. 이 1, 3, 5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A 집합이 아닌 나머지 부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집합도 또 성질이 있습니다. 여집합도 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되는데요. 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다. 원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 이거 무슨 뭐 노예 세계인가요? 그죠?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다. 어우,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죠? 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뭘까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의 세계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선생님 조금 아까 비유된 거는 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라는 뜻에서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자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이거는 뭐 A 집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되나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야죠. 자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A 집합과 A의 여집합이 교집합.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A 집합이고요. 이쪽 바깥쪽이 A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 부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공집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 A와 A가 아닌 부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합집합은 그럼 이건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집합은 또 여집합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그런 성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집합의 연산 몇 가지 배우셨나요?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교집합, 두 번째 합집합, 세 번째 여집합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집합의 연산이 좀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배우나요? 이렇게 될 텐데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남은 집합의 연산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자 차집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름에서 느껴지실 텐데요. 자 차라는 거는 뭡니까? 뭐 좀 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뭐 좀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차집합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집합에 1, 2, 3이 있고요. 자, B집합에 뭐가 있느냐면, 3, 4, 5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요, 여러분들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면요, 진짜 뺄셈을 씁니다. A 차집합 B.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집합에서 집합을 뺄 때는 어떻게 빼느냐? 엄청 궁금하시죠? 이렇게 뺍니다. A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어요. 그리고 B집합의 원소에 3, 4, 5가 있죠? 그럼 A집합의 원소들을 딱 이렇게 보면은요. 이 B집합에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요 3을 보면 B집합이 있잖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A집합에서요. B집합에 있는 애만 쏙 빼주시면 나머지, 1과 2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죠? 이게 바로 차집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차집합이라는 것은 그 A집합에서요. A집합에서 B집합에 있는 것만 탁 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B 빼기 A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너 A 너만 가지고 있는 거 있냐? 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집합에서 A집합을 딱 봤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요 3을 A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 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하고 5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차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요. 자,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A 집합에서 B 집합에 있는 부분.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거. 그래서 요거를 뺍니다. 요거를 빼고 생각하면은 어디? 요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B 빼기 A, B 차집합 A 같은 경우는 이쪽이 되겠죠. 아, 좀 고급진 표현 더 들어갑니까? 조건 예시법 A에서 B를 뺄 때, 자, 어떤 원소들로? 요 원소들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 예시법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X에 대한 이야기 출발합니다. 조건 들어가고요. 자, X는 H집합의 원소는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니까 어때요? 앞뒤 조건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절대 B집합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A집합에 있는 원소들만 구성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건예시법. 조건예시법이 이해가 더 이렇게 쏙쏙 잘 되지 않나요? 네, 조건예시법이 이게 굉장히 고급진 표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조건예시법의 그 일반적인 정의보다도 조건예시법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탁탁 그 개념을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 들어갑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요. 자, A집합은 3, 5, 7, 9고요. 자, 그 다음에 B집합은 7, 9, 11, 13입니다. 자, A에서 B를 빼보라고 했습니다.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A집합에서 B집합에 있는 애 7, 9. 아, 7, 9가 빠지네요. 자, 그러면은 3, 5가 되고요. 자, B에서 또 A를 빼볼까요? 자, 그러면 역시 7, 9 저쪽에 있으니까 7, 9 빼버리시고요. 자, 11, 13이 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다른 애들 다 성질이 있는데 얘라고 또 없지 않겠죠. 도대체 사집합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사집합도 자, 전체 집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은요. 자,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입니다. 그럼 이 바깥쪽에만 있는 건 어떨까요?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쏙 빼버리면 되죠.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차집합을 배우니까 여집합의 개념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게 없다면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다는 겁니다. B에 이렇게 좀 구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지간하면 선생님의 성질 배울 때요. 자, 여러분들 뭐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뭐 중요 표시하고 이렇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이해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해한다고 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놓기까지 하셔야 실전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좀 여러분들 외워놓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집합이 있고요. 자, B 집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차집합 B는요, 여기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요 표현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A 집합은 여기 있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B 빼고 다예요. B 빼고 다면은요, 자, 요렇게, B 빼고 다인데, B 너 왜 들어가니? 자, 요 부분 빼줍니다. 자,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됩니다. 요거 B 빼고 다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이 교집합이니까 공통으로 속하는 부분을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통으로 속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진짜 꼭 외워놔야 되나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얘를 얘로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얘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B의 순서를 그대로 바꾼 것이 B 차집합 A고요. 자, B 교집합 A 여집합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양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달라요.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엄청 쉽게 할 수 있죠?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인데요. A 집합에서 어때요? A와 B의 이 부분,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 쏙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을 텐데, 요게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서로소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두 개의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좀 공통 부분이 있나 찾아봤더니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H밥이 이렇게 있고요. 자, B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 집합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통 부분이 이렇게 좀 뭔가 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나 살펴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 집합을 뭐라고 한다? 서로소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서로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서로소의 여러 가지 표현 같은 경우를 여기 이제 소개하고 있죠. 교집합이 없는 경우고요.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H밥, B집합이 있는데 A에서 B를 빼면 어때요? 뺄 게 없어요. A에 B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이거 전체죠? 이렇게 요거 전체입니다. B의 여집합은. 자, 그러면 어때요? 이 B의 여집합 속에 A가 쏙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나올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표현도 들어가겠습니다. H집합은 3구가 있고요. B집합은 60이 15가 있습니다. 두 집합의 어때요? 공통 부분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두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로 소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배웠습니다. 수의 연산이 있습니다. 사치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연산이 있다면 자, 집합의 연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4개가 있었죠. 자, 집합의 연산도 집합의 연산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결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